이 지금 급락장이었는데도 이 중에서도 또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산타랠리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장은 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물린 주식 성급하게 따라서 사지 말고 현금 아끼면서 관망하라는 말씀 해주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남석관 베스트 인컴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6월에 중순에 오셔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경고 메시지를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주식 바닥인 줄 알고 성급하게 사지 말고 현금 아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좀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내년까지 증시 흐름과 그리고 주목할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일봉 차트로 좀 채널을 사실 그려봤습니다. 영락 없는 이제 하락 채널이더라고요. 지금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낮아지는 모습인데 올해 그러면 이제 주가를 결국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스피를 흘러내리면서 천천히 물리셨단 말이죠. 어느새도 모르게. 많이 손해가 많으시죠. 이럴 때 좀 어떻게 일단 물리신 분들, 개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닥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중 바닥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그리고 그 다음에가 2165, 2165포인트 때, 여기였죠. 그리고서는 벌써 근 25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2400을 지지로 해가지고 21선은 어제 깨졌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장중에도 그 미국 선물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어제 종가 어제 빠진 만큼 올라갔죠 오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400을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장도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2,350포인트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들이 기술주다 보니까는 미국의 나스닥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좀 동행성을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주로 이제 그런데 미국도 그 다우 지수는 또 의외로 강하죠. 28,000포인트 때까지 내려왔다가 그게 지금은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의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외국인 매수세가 초반에 하락할 때 강달러이면서 이제 원화값이 원체 이게 낮으니까는 거기다 주가가 낮으니까 줍줍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래서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52,000원대까지 밀렸다가 10,000원 이상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63,000원까지 왔다가 그게 1차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간 거고 2차적으로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들. 그게 또 이제 그 2차 전지 3사들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지수를 이제 같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이 이제 후속 매수세. 금융투자 쪽이 요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동성 위기가 봉착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그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정부 지원도 있고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조금 완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있어서 매수 여력이 있다 보니까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증시 사실 좀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타랠리를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너무 과하게 올라와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보다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바닥 대비 10%도 안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바닥에서 한 15%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 계산으로 해서 한 300포인트 정도 올라왔으니까는 13%.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11,400포인트 정도 돼야지 한 10% 올라온 건데 지금 11,000포인트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올라오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좀 과하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금 급락장이었는데도
이 중에서도 또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이제 2차 전지 3사라든가 이런 거는 네.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네. LG엔솔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서 지난번에 37만 원, 38만 원이 저점이었는데 신고가까지 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60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그런 것들은 만약에 저점에서 샀다 그러면 그 50% 수익이 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산타랠리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해가지고 이제 4분기 실적이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발표가 되겠죠. 예. 그리고서 요번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급락한 것도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에서 그 봉쇄를 예. 하다 보니까 시위가 요즘 너무, 그 봉쇄를 하는 시위들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는 이제 이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뭐 중국 경기도 둔화되고 그게 세계 경제 둔화에 또 침체 그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이 내년에 별로 장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제 네. 그런 우려로 인해서 어제 이제 급락을 했던 거고 미국 장도 그랬던 거고 그런데 오늘 센 되반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연말장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2,500을 뚫고서 2,600 뭐 이렇게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 기관도 그렇고 이제 그 리밸런싱 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네. 공매도로 인해서 많이 비워놓은 것들은 좀 채우고 수익이 난 거는 실현을 시키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표상 또는 이제 성과상 예.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 아마 윈도우 드레싱 하는 개념으로 지수를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급락은 없고, 예. 그러니까는 요번이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삼성전자 예를 들면 그게 21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1선이 이제 6만 한 700원. 어제 21선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한 5만 9천 원까지 그럼 떨어질려나 그랬더니만 뭐 오늘 6만 원, 예. 어제 5만 9,900원 여기 찍더니만 이제 살짝 올라간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삼성전자 차트 한번 열어보면서 한번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일봉 보면 네네.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예. 예. 요거 21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요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6만 원까지는 떨어지겠다 싶었더니만 이제 여기죠. 요거 예. 6만 원 아래로 하면 여기까지 올 것 같았었는데 네. 시가가 저가요. 시가가 저가. 시가가 저가군요. 시가가 예. 저가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게 이렇게 해서 정고점 넘기고 예. 내년에 반도체 전망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서 6만 원 선 전후로 해가지고 예. 이제 맴맴하지 않을까 이렇게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사실 대표님께서 지난번 출연하셔가지고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도 일부 아주 네. 소액으로 투자하셨고 이제 7만 원대로 샀다 말씀 주셨는데 왠지 대표님께서 5만 원 9월 말에 이제 5만 원 초반으로 빠졌을 때 그때 좀 이제 물타기를 좀 하시는 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엑시트 하셨지 않을까 이 이익을 남기면서 이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 그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크게 봐가지고서는 그 내년 뭐 하반기 정도 되면은 7만 원 훌쩍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네. 제가 보고 있거든요. 내년 그래봤자 하반기로, 그래봤자 6만 원에서 7만 원이면 12%? 예.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만 원이면 한 15%? 15% 정도 되네. 그죠? 예. 15% 정도 되죠. 그 정도 올라가면 이제 지수도 뭐 2,800 이상 3,000포인트 정도 다시 한번 내년 하반기쯤에 터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다 털고 지금은 다 털고 뭐 나가는 그런 장이 아니고 12월 달 어차피 이제 배당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 주식이 다 그래요. 지금 대형주들이. 예. 그래서 조금 오버슈팅한 부분은 조금 쉬는 타이밍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확 떨어질 거는 거의 없고
카카오 같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 거 예.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55,000원대 이 정도는 그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55,000원에서 5만 원 사이. 그러니까 한 10% 구간인데 5만 원 다시 밑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어쨌든 12월 달에 배당 받을 주식들은 조금 매수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어제도 조금 샀고 네. 오늘도 또 미국장이 떨어져서 밑에다 대놨더니 뭐 시초가가 저가죠. 뭐 그렇군요. 기아차도 예. 어제 이제 64,800원까지 갔는데 떨어졌었는데 예. 오늘 67,000원이 넘으니까 예. 그러니까 괜찮고 지난번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점이 64,200원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바닥 대비해서 거의 올라간 게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 실적이 둔화되고 미국의 특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쪽이 이제 자동차 업종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괜찮고 단지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 고금리 시대에 예. 조금 이제 이렇게 각광받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도 일부 건설사들은 바닥에서는 한 10% 정도씩 올라온 것들이 꽤 많죠. 네. 대표님께서 실제로 삼성전자를 예시로 어떤 이 주식을 볼 때 차트 분석을 어떤 지표를 꼭 반드시 보시는지. 그러니까는 이제 한번 몇 가지. 원래 기술적으로 보면은 예. 이렇게 여기에서 예. 위에서 5일선이 이렇게 완전 역배열해서 예.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을 때는 매수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점핑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떨어질 때는 이거를 안 깨거든요, 보통. 네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5일선을 올라탄다 그러는데 예. 요럴 때가 좋을 때, 요럴 때.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21선. 네네. 21선. 그렇죠? 예. 21선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때 악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안 깨고 내려간다고요. 그럴 때는 무방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무방. 여기 바닥 대비해서는 뭐 기껏 한 3% 예.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따가 56,000원인 걸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런 완전한 역배열에서 한번 점핑을 해가지고 그 5일선을 올라타고 11선을 올라탈 때 있죠. 예. 요럴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다른 주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보시죠. 한번 카카오도 좀 사실 많은 분들이 애증이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 것처럼 5일선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죠. 예. 요번에 하락장에서는 요런 형태의 패턴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한번 나오고 조금 대반등 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예. 요럴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 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완전히 누르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점핑하면서 이제 5일선 올라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횡보한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거의 무방해요. 기간 조정일 때를 누르라. 예. 이럴 때는 거의 무방하고 예. 이게 여기서는 폴대를 그리면서 갭 상승을 했지만 예.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전에는 여기도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올라오면서 다시 빠졌는데 예. 그거는 이제 시장 전체가 그때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 예. 지금 지수 자체가 이제 바닥을 확인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거든요. 웬만하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닥이 그때 5만 원선을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예. 꼭지가 지금 6만 원이잖아요. 네네. 단기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간값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10,000원이 올랐어요. 예.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이제 20%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은 아주 나쁜 상황이 와서 빠지면 50% 다시 말해서 상승분의 50%를 보면 되거든요. 상승분의 50%. 네, 그러면 55,000원 선이면 거의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는 재반악재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덤으로 같이 떨어지는 종목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된 거고 이제 단지 여기에서 세게 다시 이렇게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이 나려고 그러면 예. 이 기업만의 특징이 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수 상승 수준의 상승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카카오가 사실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고 카카오뱅크도 사실 우리 사주를 포함해서 많이 물려 계신데 이분들이 계좌가 좀 플러스로 바뀌는 건 어떤 기업들의 재료나 좀 주목할 호재가 있다면 그거는 별로 없고 제가 보기에 그냥 키 맞추기식이에요. 그 지수 키 맞추기식. 그때하고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요때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2년 전에 그럴 때는 비대면 시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이 그때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고서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대시세를 내줬던 이건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그 가격인 거고 곱하기 5를 하면 지금 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만 5천 원이더라도 27만 5천 원 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게 평균 가격이 우리가 코로나 전에 보통 8만 원, 9만 원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부터도 지금 그 가격으로 따지면 50만 원이 넘었던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시세를 한번 냈던 것들은 거의 다 그 정도는 못 가죠.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를 좀 기다려야겠네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이 종목이 아니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제일 각광을 받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각광을 받는 새로운 시대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종목이 새로 히트를 치죠. 제가 컴투스 얘기를 가끔 많이 드리는데 컴투스가 각광을 받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모바일 게임이 등장하던 시대예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막 넘어갈 그렇죠.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갈 때 수혜를 제일 받은 업종이 그 컴투스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원래 한 2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2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처음에 리딩 기업이었지만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씩 계속 떨어지면서 이런저런 소리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 컴투스 한번 대시세를 어떻게 냈는지 한번. 여기 15년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 딱 찍었죠. 그 다음에도 떨어졌다가 또 한 번 가고 이게 월봉으로 보면 한 3봉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서는 지금은 이제 요즘에 다른 악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코인 거래소 하나, 맞습니다. 세계 3대 거래소 거기에 직접 투자는 안 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위미드는 좀 노이즈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 본업은 게임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위믹스 코인이 졸지에 사실 B2B다 보다 게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래를 뭔가 열 수 있을 것처럼 지난해 가을에 이제 엄청 올라갔던 거죠. 지난해 가을에. 일단 뭐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 가을에 저기 NFT 관련해 가지고 그 테마가 붙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냥 막 다시 뭐 탈출할 기회가 없네요. 사실 이런 차트가.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제 저거하고 틀리게 메타버스도 같이 엮였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그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장이 정상화되면서 많이 떨어진 이제 반대급부에서 어느 정도 그 바닥 대비해서는 상당히 올라갈 소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50% 정도, 100%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죠. 올해 장이 전체적으로 나빴는데 개별 기업들 중이나 일부 그 기업들 주가 중에서 300% 이상 올라간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삼천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이 자산 가치도 좋고 어쨌든 에너지 관련 주식인데 우리가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 뭐 쉬지 않고 계속 오르네요.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또 내년에 이제 장에 대비해서 올해같이 나쁜 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또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 금양도 배터리 그렇죠. 원통형 배터리 뭐 하고 그랬는데 이 금양 같은 경우도 5천 원짜리였었거든요. 그런데 뭐 요번에 4만 원까지 가다가 너무 과하게 올라왔죠.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몇 배씩 올라간 거죠.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미래나노텍도
6,000원대도 제가 거래를 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이것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인데 예.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금양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12월이니까 이제 정리 수익 난 것 부분에서 정리 기간이라 그래요. 예. 정리 기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매수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예. 올해 이런 종목들은 크게 시세들을 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도 장에 관계없이 이런 큰 시세들을 내줄 종목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섹터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 올해보다는 분명히 장이 좋긴 좋을 거예요. 예. 지금 그 악재라고 하고 그 떨어지는데 단초를 제공했던 부분들이 다 오픈이 됐잖아요. 지금 예. 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때 0.75%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고금리가 고정되긴 고정됐는데 단기간에 그렇다고 내년에 뭐 벼랑간 금리를 내리고 그럴 일은 없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올리는 거는 이제 거의 반 끝나가지고 그 상태에서 0.25로 간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일단은 이제 다 된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1년이 돼 가잖아요. 예. 이제 지금은 확전보다는 종전으로 가는 그 소강 상태인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고점도 지금 지나가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에서도 한풀 꺾여가지고 1,450원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도 지금 하나 지금 염려되는 거는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기업 실적 그거가 이제 우려스럽게 나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는 거의 없고 경기 둔화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조금 나쁘게 나올 대부분 기업들이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고서 내년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1분기 끝날 때쯤 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악재는 어쨌든 다 나왔다. 예,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단지 기업들이 이제 지금 그 금리 인상기에 제대로 버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문제고 특히 4분기 이후에 11월 결산 법인들이 이제 이 실적 발표하고 재무제표 이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상패주의보. 그러면서 자본 확충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꽤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 확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또는 전환사채를 많이 과도하게 발행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주가 상승에 이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하게 되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유상증자나 뭐 이렇게 과도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간에 10% 20%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